여기 한 평범한 교수의 지극히 평범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이 이야기가 완벽한 소설이라는 어마어마한 찬사를 받게 된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 미국 문학의 숨겨진 걸작,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1965년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요. 판매량이 딱 2,000부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절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완벽한 실패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책이 재발견되면서 모리스 딕스타인 같은 유명한 비평가로부터 이런 극찬을 받게 된 거예요. 위대한 소설보다 더 드문 완벽한 소설이라니 정말 대단한 평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남자의 인생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하는 걸작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먼저 이 책이 어떻게 극적으로 부활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주인공 스토너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겪어야 했던 가정과 직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전쟁들, 또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삶의 의미와 마지막 인내의 승리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책 자체가 겪었던 기이한 여정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떻게 잊혀졌던 유물에서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1965년에 완전히 실패한 뒤로 거의 40년 가까이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 2003년에 재출간되고 또 한참 뒤인 2011년에 유럽에서 먼저 입소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2013년에 영국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말 그대로 역주행 신화를 쓴 거죠. 거의 50년 만에 부활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텍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토너의 삶은요, 미주리의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시작돼요. 원래는 농사기술을 배우려고 대학에 간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바로 필수 교양 수업에서 우연히 듣게 된 셰익스피어의 소넷 73편이었죠. 그 순간의 지적인 충격, 그 전율이 그를 평생 문학 연구라는 외로운 길로 이끌게 됩니다. 사실 그는 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지만 정작 그의 인생을 뒤흔든 건 그런 거대한 역사가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내면의 열정과 고통이었습니다. 스토너의 조용한 삶은 크게 두 개의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나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길고 긴 심리전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이디스 때문입니다. 이디스는 이 소설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인물 중 한 명인데요. 독자들은 그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정말 수많은 추측을 내놓고 있죠. 도대체 이디스는 왜 그랬을까요? 소설은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쩌면 감정을 억누르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의 억압적인 교육 방식의 희생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년기의 깊은 상처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이거예요. 그녀는 자기 아내의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몰랐고 그 모든 불행의 화살을 남편인 스토너를 향한 아주 조용하고 잔인한 전쟁으로 풀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내 전쟁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그들의 딸 그레이스에게서 터져나옵니다. 이디스는 딸을 무기 삼아 스토너를 공격했고 결국 아버지와 멀어진 그레이스는 평생을 알코올에 의존하며 깊은 불행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가정 밖에서도 스토너는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대학 영문학과라는 좁은 세계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지독한 싸움이었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스토너와 그의 숙적 홀리스 로맥스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스토너가 학문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지키려 했다면 로맥스는 오로지 권력과 개인적인 감정, 정치적인 계산으로 움직이는 인물이었어요. 둘의 갈등이 제대로 터진 건 로맥스가 총애하던 제자 찰스 워커의 박사 시험에서였습니다.
스토너가 보기에 워커는 학문적 깊이는 없이 말재주만 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원칙에 따라 그를 낙제시켜 버립니다. 이건 그냥 성적 하나를 F 준 게 아니었어요. 학문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스토너의 외로운 투쟁이었죠. 당연히 로맥스는 복수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복수라는 게 아주 치졸하고 집요했어요. 스토너의 남은 교수 생활 내내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신입생 강의만 골라서 배정하는 식으로 아주 길고 느리게 그 열정을 갉아먹으려 한 거죠. 자, 이렇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실패와 실망만 가득한데 대체 이 소설은 어디서 그 강력한 힘을 얻는 걸까요? 이제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토너를 읽는 독자들이 가장 많이 토론하는 지점이 바로 이 수동성입니다. 왜 그는 아내의 학대와 동료의 괴롭힘에 제대로 맞서 싸우지 않는 걸까? 이게 그냥 무기력한 성격 탓일까요? 아니면 외부의 시시비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진실성을 지키려는 어떤 고요하고 단단한 힘의 표현일까요? 소설은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런 잿빛 같은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은 있었습니다. 스토너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준 동료 교수 캐서린과의 짧지만 강렬한 사랑에서 깊은 위안을 얻었고요. 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문학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만큼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가 한 이 말처럼 결국 스토너의 삶을 지탱한 건 욕정과 학문 이 두 가지였던 거죠. 이게 바로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가치, 성공이라는 건 말이죠. 남들이 주는 박수갈채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헌신, 바로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어떻게 평범한 삶이 걸작이 될 수 있었나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스토너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무엇을 기대했는가? 이 질문은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깊은 수용의 자세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의 진짜 천재성은 평범한 삶 자체를 긍정한다는 데 있어요. 스토너의 승리는 남들을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승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진실성을 지키면서 묵묵히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낸 것, 바로 그 견뎌냄 자체에 있는 겁니다. 결국 스토너는 책을 덮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다면 당신의 평범한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성공과는 다른 진짜 가치 있는 삶이란 대체 무엇일까요?